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과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추가적인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해질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 일어나는 분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이러한 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5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하여 이남 이녀 사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속재산으로 단독주택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평소 아버지께서는 집은 어머니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당연히 어머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언니에게 일단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으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싫다고 합니다. 참고로 언니는 오래전에 결혼한 후 친정집에 그다지 많이 방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오랜 시간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병이나 병원비 일부조차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들 사남매를 어렵게 키우시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한 것 말고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직장을 그만두셨고 오랜 시간 투병해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집을 유지하려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으셨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간병을 해서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데 어머니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나머지 자녀들 3명은 어머니의 기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어머니 단독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기여분이 이런 경우 더 많이 인정되나요? 혹시 제가 막내딸인데 저 역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병간호와 생활에 도움을 줬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 4명이고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가 1.5지분, 자녀들이 각 1지분씩입니다. 위와 같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대해 적법,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다만 위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매우 부당한 경우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안과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할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이하에서는 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기여분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법정 상속분대로가 아닌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들 중에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관리에 특별한 역할을 하였거나 간병, 부양에 특별한 희생을 동반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혹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 전원 협의가 안 될 경우 기여분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의 기여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거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그 기여자의 단독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여분권자는 기여분과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 중 법정 상속분을 더한 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인정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와 액수,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통상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 중 비율로 결정하나 금액 혹은 일정 부동산 자체를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준비하고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나 녹음자료 혹은 증인 등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전부 기여분을 주장하면 기여분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기여분 인정 비율이 매우 희석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하신다면 어머님만 기여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사안에서 자녀들 3명이 어머니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장녀만 반대하는 상황이고 어머님이 상속 재산을 형성, 유지, 관리 그리고 간병, 부양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오늘은 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 입증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어려운 개념이 많고 획일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 기여분 액수, 나아가 인정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기초 자료를 지참하셔서 저희 법무법인 천명과 같은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